경찰의 총기 관리 허술한 부분이 참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틀 전의 사고가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 것일까요? 유사한 사건이 오늘 또 발생했다는 것 참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 세종시 총기 사고로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피의자가 총기를 출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수렵 허가증이 있었고 또 수렵 허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총기를 출고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던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어떤 이유를 들어 총기 출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네. 일선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총기를 낼 수 없다라고 한다고 어떤 근거로 못 내주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죠. 기본 매뉴얼 없이 총기를 안 내준다고 했을 때는 그 직원이 또 문책을 당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피의자가 총기를 출고한 시각은 오전 8시 25분쯤이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파출소에서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던 건데요. 총기를 관리하는 인원도 적은 데다 이 바쁜 시간대에 출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를 더욱 허술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오늘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긴급히 발표했죠. 유사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총기 소지자의 폭력 성향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총기 입출고가 가능한 관할서를 제안하겠다. 또 총기 허가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기존 규정에서 큰 변화 없는 졸속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총기를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탄환 관리라고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탄환입니다. 탄환. 그냥 엽총을 줄 때 사냥할 때만 그 탄환을 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500발까지는 예. 500발까지는 이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 실탄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엽총이라 하더라도 탄환이 없는 엽총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환. 사냥할 때 관리자가 감독자가 탄환을 주도록 하면은 이게 얼마든지 반출한다 하더라도 총기 이용 범죄로 할 수가 없고 또 이 탄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 허가받은 민간인 소유의 총기는 16만 정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경찰의 관리를 벗어난 불법 총기 또한 그 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국에 총기가 이렇게 많은데 정작 경찰에는 총기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엽총이 한 3만 6천 정 정도 되고요. 공기총이 9만 정 되고 그리고 지금도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에 얼마든지 총기 부품을 밀거래할 수가 있습니까? 부품을 인터넷에서 할 수가 본인이 조립만 조립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총기 개조 행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찰청에서 총기 범죄에 대해서 수사부서가 어디 있느냐? 지능과에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은 총기 범죄 전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관리만 하지 수사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 바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장이 범인의 총격에 숨졌기 때문인데요. 경찰의 총기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총기 사고 대비 체계가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점까지 드러나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파출소장과 순경 2명뿐이었습니다. 총기를 가진 범인을 제압하기에는 인력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방탄복도 없이 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파출소 직원이 신고받고 출동을 하는데 방탄복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방검복입니다. 방검복.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에 찔리지 않도록 방검복인데 그것도 상체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디에 있느냐? 순찰차 내에 2벌이 있는 겁니다. 방탄복이 지급되지 않은 파출소에서 그나마 있는 방검복은 상체만 보호할 수 있어서 급소가 그대로 노출되고 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착용 시에 활동이 어려워 실제로 착용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파출소에서는 범인이 흉기를 들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보호 장비가 없는 겁니다. 또 숨진 경관은 범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다가 그대로 총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총기로 사람을 살해하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112 신고가 들어오면은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지방청에 있는 강력대장이나 형사과장까지 현장 출동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경우에 현장에 가장 가까운 직원들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현장 보존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훈련과 이런 시스템이 잘 없고 보호장구가 없다는 거. 네,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과 화성 총기 난사 사건, 이 두 사건 모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엽총 같은 인명살상용 무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라는 건데요. 오늘로 수렵 허가 기간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연달아 총기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모방 범죄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실질적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